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시 월요일 아침 국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선생님과 뭘 배우고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예, 맞아요. 저희는 지난주부터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문의 개념, 그 다음에 자음 모음, 비분절 의문,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군 단수나 연음 규칙, 된소리 대기, 자음 동화의 비음화, 유음화, 그리고 이모음 역행 동화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국외음화, 거센 소리 내기, 모음 축약 요렇게 세 개에다가 우리 표준 발음법에는 나오지 않으나 예와 의의 발음, 예와 의의 발음 표준 발음법 5항에 나오긴 하는데요. 이게 막 구체적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부터 어떤 거 할 거냐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쓰임이 다른 거. 쉽게 말하자면 맞춤법을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단어들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오늘 그 헷갈리는 단어들의 일부분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럼 국외음화부터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국외음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죠. 예, 지난주부터 땡땡화라는 요게 붙으면 뭐로 바꾼다고 했었죠? 그쵸. 되기 요렇게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외음화는 뭐 되겠냐면 국외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국외음이어야 하겠어요? 아니어야겠어요? 맞아요. 아니어야겠죠. 그렇죠? 국외음이 아닌 것들이 국외음으로 바뀌는 것. 근데 선생님, 국외음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네요. 자,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이 경국이었고요. 그 뒤로 더 넘어가서 부들부들한 부분이 연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 국외음은 이렇게 괄호 쳐놓고 써볼까요? 경국외음합니다. 경국의 음화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부터 기억해 볼게요. 경국의 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자음체계 했던 거 같이 표를 보시면서요. 경국의 음, 센 입천장 소리에는 뭐 있나 보세요. 그렇죠. 즈, 쯔, 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외음 즈, 츠 이렇게 바뀌는 게 국외음 되기라는 건데요. 그거의 개념을 정확하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국외음이 아닌 자음, 디귿, 티읕이 모음, 이를 만나 경국의 음인 지읒, 치읒으로 동화, 똑같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걸로 바뀌는 현상, 요거를 국외음화라고 부릅니다. 그렇구나. 경국의 음에서 지읒, 치읒으로 변화하는 게 국외음화구나. 요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굿, 이. 이 일을 꼭 굳이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굳이입니다. 자, 굳이는 발음이 구지 요렇게 나요. 자, 왜 이렇게 나냐면 다른 색펜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디귿이 받침이죠. 자, 이거는 어디에 오는 거다? 그렇죠. 받침에 오는 거예요. 받침에 오는 게 뒤에 있는 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원래 얘들아 별 뜻 없는 애가 이 뒤에 오면 원래는 무슨 법칙이에요? 맞아요. 여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구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연음이 됐어요. 연음이 됐는데 이 D가 이랑 만나게 되면 경국의 음인 지읒으로 변하는 경국의 음화, 국의 음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시 좀 더 볼게요. 예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미닷,
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닫이는요, 밀고 닫고 하는, 밀어서 열고 닫고 하는 문을 미닫이라고 부르거든요. 역시 똑같죠. 디귿과 이가 만났어요. 그럼 이 디귿 뭘로 변한다고요? 맞아요. 지읒으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미, 다, 지. 요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해볼까요? 자, 저기는 고추밭이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다라고 했을 때 밭입니다. 밭이 굉장히 넓다라고 했을 때 그 밭입니다. 자, 얘도 티읕이랑 이랑 만났더니 자, 디귿은 뭘로 변했냐면요. 디귿은 지읒으로 변했고요. 티읕은 뭘로 변하냐면 치읒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치 요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선생님 이건 조금 뭔가 되게 특이한데요? 맞아요. 굉장히 특이해요. 우선 얘는 뒤에 거, 요거 아무런 뜻이 없는 거랑 결합됐으니까 둘 다 발음될 수 있죠. 우리 여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티 이렇게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티읕이 이랑 만나니까 치 요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처럼요.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이 인을 만나서 이 모음을 만나서 경국의 음인 지읒, 치읒으로 동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국외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줄게요. 자, 이 모음이를 만난다라고 했었는데요. 요 모음이를 만날 때는요. 뜻이 없는 거여야 돼요. 뜻이 없는 모음, 어미를 만나야 합니다. 자, 구지에 이 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닫이에 이 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밭이에 이 뜻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겨울치에 이 뜻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벼훌치가 뭐가 어떤 뜻인가요? 별을 훑는다라는 뜻이에요. 별을 훑는 기계. 요거를 벼훌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렇게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이 모음이를 만나는데 반드시 모음이는 뜻이 없는 애여야 한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뜻이 있는 애를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비교하겠습니다. 밭이랑. 자, 여기에서의 요 이랑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밭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 요렇게 들어간 부분 있죠? 씨 뿌리려고 여기 들어간 부분, 요거를 이랑, 요거를 고랑,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이랑은 그래서 실제적인 뜻이 있는 애예요. 그랬을 때는, 밭이랑 이렇게 읽어주지 않고요. 이 밭을 먼저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 연음규칙 생각하면 돼요. 뒤에 뜻이 있는 애가 오면 맞아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만들어주죠. 밭이랑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우지는 않겠지만 니은 첨가가 되고요. 밭니랑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과 니은이 만났어요. 이거 뭐의 조건인가요? 맞아요. 자음동화 비음화의 조건이죠. 그래서 밭이랑 이런 식으로 발음이 달라진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국외음화의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거센소리 되기로 가겠습니다. 자, 거센소리 되기를 여러분들이 보는데 역시 되기예요. 뭐 되기예요? 거센소리 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음체계표 속에 거센소리로 있는 애들 뭐 있나 보세요. 뭐 있어요? 맞아요. 프, 트, 크, 츠 요거 있죠. 그러면 어떤 애가 얘네들을 만나서 프트크츠 거센소리로 되는 걸 모두 거센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자, 볼게요. 브드즈 그와 뭐가 만나냐면 히읗이 만나요. 그랬을 때 비읍은 피읍으로, 디귿은 티읕으로, 지읒은 치읒으로, 기역은 키읔으로
바뀌는 것, 요거를 거센소리 되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죠. 히읗과 기역이 만났어요. 그럼 뭘로 변한다고요? 맞아요. 키읔으로 변하죠. 그래서 코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좋던 이렇게 되겠죠. 좋던 싫던 너 이거 빨리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좋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블럭들을 쌓지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쌓아두다 했을 때 쌓, 히읗과 지읒이 만났으니까 치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요. 가카, 가카. 저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키읔이 됐습니다. 가카. 그 다음에 오늘은 자꾸 물이 먹히네 이렇게 했을 때 기역과 히읗 만났으니까 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되겠죠. 나의 맏형이 오늘 온다. 맏형은 제일 큰 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맏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오늘 그 노래에 꽂혔어 라고 했을 때 꽂히답니다. 그래서 지읒과 히읗이 만났으니까 치다.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거센 소리 되기.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하나로 바뀌어서 축약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자음 플러스 자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음 축약이라는 말을 써주는 거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모음 축약은 둘이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데 대신 자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줄어드는 모음 축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음 축약, 거센 소리 되기 똑같으면 둘 다 써도 상관없나요? 네, 맞아요. 우리 자음 체계 배울 때 표 속에 보면 입술 소리라고 하고 괄호치고 순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자로 표현하는지 그냥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표현하는지에 따른 차이점이기 때문에 얘는 거센 소리 대기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음 축약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죠? 거센 소리 되기 되게 쉽죠? 브드, 즈, 그가 흐랑 만나면 프, 트, 츠, 크 되는 거. 그쵸? 그래서 된 소리 되기도 마찬가지고 거센 소리 되기도 마찬가지고 뭐가 된다라고 했으면 결국에 변화된 결과가 거센 소리인 거, 된 소리인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모음 축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 축약으로 가는데 모음 축약은 두 모음이 만나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것. 선생님 위에 자음 축약은 특정한 자음들이 만나서 된 거잖아요. 맞아요. 모음 축약도 그렇게 되는데 너무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특정한 모음으로 지정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게 모음 축약일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 그것을 보았니? 라고 했을 때 보아 이러면 얘는 축약돼서 오랑 아가 만나서 봐 이렇게 하나로 줄어드는 거. 요게 모음 축약의 예고요. 또 그것을 그곳에 두었다. 나는 그때 그 선물을 그곳에 두었다. 요거는 우랑 어랑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었다. 요렇게 워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되었다. 자, 나는 되다라는 거는 보다의 높임 표현이죠. 그렇죠? 보다의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 자, 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는 어제 할머니를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배웠다를 줄이면 얘들아 됐어.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얘 자체가 그냥 왠데 얘가 어랑 만나야 되잖아요. 됐다 안 돼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됐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선생님 다음에 봬요 라고 했을 때
요거라고 했을 때 돼요일까요? 배요일까요? 1번, 2번. 어떤 걸까요? 맞아요. 요게 맞습니다. 다음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봬요라고 했을 때 요렇게 쓰시면 안 돼요. 요렇게 쓰셔야 모음 축약이 정확하게 일어났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똑같죠?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되어는 줄어들어서 되가 되는 거고요. 그쵸? 나 그거를 가지고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가지어 볼래 라고 했을 때 줄어들면 가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 이렇게 했을 땐 얘는 쓰여 그쵸? 아니면 둘 다 가능합니다. 으랑 이가 줄어서 의가 된 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탈락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렇게 되는 게 모음 축약의 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은요, 굉장히 쉬워요. 국외음화부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국외음화는 디귿, 티읕이 아무런 뜻도 없는 모음을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변화하는 현상이었고요. 거센소리 내기는 브드, 즈, 그가 뭐랑 만나냐면 여러분들 말했죠? 히읗입니다. 히읗을 만나 프, 트, 츠, 크가 되는 거. 모음 축약은 두 모음이 만나서 하나의 모음으로 줄어드는 것.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예와 의의 발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와 의는요, 굉장히 지금 다양한 조건에서 굉장히 다른 발음을 보여줘요. 어떤 때는 이걸로만 발음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저걸로만 발음해야 되고, 어떨 때는 이것과 저것 둘 다 발음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부터 갈게요. 예를 발음하는 두 가지의 상황입니다. 자, 얘는 굉장히 간단하죠. 예와 레에서와 그 다음에 그 외 조건 두 가지만 나누면 돼요. 예와 레에서는요. 반드시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예로만 읽어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의 이렇게 했을 때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의 이렇게 발음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애의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발음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의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의 것들에서는요. 그 외의 것들에서는 예로 발음하셔도 되고요. 애로 발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택. 자, 이거는 예나 레가 아니죠. 그랬을 때 얘는 혜택, 그쵸? 여의로 읽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혜택, 요렇게 애로 읽어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것은 이것과 연결되었어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와 리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고 연계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요 1번 조건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그 외에는 얘와 애 둘 다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간단했는데 의는요 4가지나 조건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의로 쓰였는데 단어의 첫 글자에 나오는 경우, 맨 처음에 의가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의로 쓰이긴 쓰였어요. 근데 단어의 첫 글자에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러면 두 번째 글자나 세 번째 글자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의. 자, 요거는요. 모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죠. 그쵸? 그쵸? 근데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의. 뭐 예를 들면 니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의. 그다음 마지막 조사의. 조사라는 건 체험 뒤에 붙는 별뜻 없는 애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의로쓰여 단어의 첫 글자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로 읽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 단어의 첫 글자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되는 거죠. 의사. 그러면서 의사, 이사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의사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의견 이것도 마찬가지죠. 단어의 첫 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의였으니까 얘는 의견, 이견 이런 거 안 돼요. 의견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의로 쓰였으나 단어의 첫 글자에 나오지 않는 경우 얘네들은 지금 다 단어의 첫 글자였죠. 근데 첫 글자가 아닌 거는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의로도 읽을 수 있고 이로도 읽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의. 자, 의인데 첫 글자 아니고 두 번째 글자에 나왔네요. 그쵸? 이런 경우에는 도의라고 읽어줄 수도 있고 도이라고 읽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주의,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봐 라고 했을 때 주의도요. 첫 번째 단어 아니고 두 번째 단어에 나왔으니까 주의라고 읽어줄 수도 있고 주의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의. 얘는요,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반드시 이로만 읽어주어야 한답니다. 예를 들면요. 희망 요거예요. 자, 의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 맨 앞에 히읗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쵸? 히읗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됐죠. 그랬을 때는 희망 요렇게 읽어주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는 요거 잘해야 되죠? 한국어에서 띄어쓰기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자, 의가 여기 있고요. 맨 앞에 쌍디귿이라는 자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럼 어떻게 읽어줘야 돼요? 맞아요. 띄어쓰기 이렇게 읽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조사의의 경우는요. 의로 읽을 수도 있고요. 애로 읽어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둘 다 읽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만 쓰는 경우에는 그걸로만 읽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집 이렇게 했을 때 요 의는 조사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는 네 가지 조건이에요. 의가 처음에 나오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는 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조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헷갈리는 단어들을 좀 보려고 해요. 헷갈리는 단어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쓰임이 전혀 다른 단어들, 얘네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 쓰임이 다른 단어는 총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다 같이 보려고 하니까 잘 꼼꼼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자, 여기다 별표 쳐둘게요. 혹시 수업 듣다가 놓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영상을 다시
되돌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하셔도 좋을 것 같냐면 사전에 이 단어들을 검색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사전 검색하시면 훨씬 더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지금 있는 단어들은요, 요렇게 두 개씩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쓰임이 다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첫 번째 가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둘로 가름, 요게 뜻이에요. 다른 말로 쪼개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시가 나오는지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시와 뜻을 같이 설명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차림새만 봐서는 학생인지 아닌지 가름이 되지 않는다. 학생인지 아닌지 가름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 예시를 쓸 수 있어요. 자, 가름은 둘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인지 아닌지, 학생과 학생 아닌 그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요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가름은 요럴 때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새 책상으로 갈음하였다. 요게 예시네요. 요게 예시고요. 뜻은 뭐냐면요. 얘 뜻은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헌 책상을 새 책상으로 가름하였다 이러면 헌 책상을 새 책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가름은 두 개로 쪼개어 나누는 거고요. 갈음은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라는 뜻이라는 거. 둘이 완전히 다른 뜻이죠? 네,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걸음과 걸음이에요. 자, 걸음은 풀을 썩힌 걸음. 요거 이렇게 되네요. 요게 예시고요. 걸음은 여러분들 비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물질들을 통틀어 걸음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물질들을 통틀어 얘기하는 거고요. 풀을 썩혀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요거를 걸음이라고 부릅니다. 걸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얘와 굉장히 비슷한 애인데 걸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빠른 걸음. 예, 여러분들 걸음, 걷는 거. 이거를 걸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발을 옮겨 놓는 동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여기 쓰고 있는 이런 그 뜻들은요, 사전에 그대로 있어요. 선생님도 막 다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도 공부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 모르겠으면 지금 이거는 선생님과 다 수업을 하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그리고 바른 말을 써야지 우리 서로에게 예의 있고 좋은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요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치다와 거히답니다. 거치다, 영어를 거쳐서 왔대요. 거치다는 건 그곳에 들렸다가 오는 거죠. 그곳을 지나가서 오는 거죠. 그래서 거치다는요, 오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지나쳐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뜻이에요.
걷히다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외상값이 잘 걷힌다. 예, 요 걷힌다, 거친다.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겠죠. 거치다는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회수하는 거예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물건 따위가 거두어지다. 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희의 과제를 거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참 과제가 잘 거치네 라고 하면 내가 여러분들의 과제를 다 거두어서 다 받아서 내가 다 가지게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걷잡다와 걷잡다. 이거는 진짜 거의 비슷하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걷잡을 수 없는 상태래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거두어 잡을 수 없는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거두어 잡다, 붙들어 잡다. 이런 뜻이 걷잡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태. 내가 지금 바깥에서 비가 오는데 문을 열고 간 거예요. 창문을 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막 들이쳐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막 물이 축축하게 젖어서 온 방이 물바다가 된 상태. 그래서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거두어 잡을 수가 없는 상태. 요거를 걷잡다라고 부르고요. 밑에 걷잡다는요. 걷잡아서 이틀 걸리래. 아유, 대충 이렇게 겉에만 봐도 한 이틀 걸릴 것 같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걷잡다는요.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요런 뜻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름, 갈음, 걸음, 걸음, 거치다, 거치다, 걷잡다, 걷잡다. 요렇게 지금 네 쌍을 같이 한번 봐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러므로, 그럼으로써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는요, 앞의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일 때 쓰는 겁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앞의 내용이에요. 그는 부지런하다. 이게 앞의 내용이로 이거 뒤에 잘 산다가 뒤의 내용입니다. 자, 그는 부지런하다. 그러므로 잘 산대요. 자, 잘 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부지런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가 될 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 준다. 이런 거예요. 그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으로. 예, 위에는 그러므로였고요. 밑에는 그럼으로 이거예요. 여기 밑에 이렇게 괄호에 이렇게 써져 있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라는 뜻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뜻은 요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는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으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그는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 그럼으로써 팬들의 성원과 응원에 보답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위에 거는 이유나 원인일 때 쓰는 거고요. 밑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개 볼게요. 노름과 놀음입니다. 자, 노름은요,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도박, 카지노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얘는 돈이나 아니면 재물에는 돈도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자신이 가진 값이 나가는 물건들도 뜻하는 거예요. 재물을 요런 따위를 걸고
내기하는 것. 요거를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노름판이 벌어졌다 이러면 내기판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노름은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도박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노름은 놀이의 뜻이래요. 놀이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 이거를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즐거운 노름 혹은 놀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겠죠.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즐거운 놀이야 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재미있게 노는 거. 그러니까 노름과 놀음은 굉장히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놀기는 하는 건데요. 밑에 놀음은 뭔가 긍정적 의미가 더 강하고요. 위에 노름은 부정적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개 볼게요. 느리다와 늘이다입니다. 자, 느리다는요, 진도가 너무 느리대요. 그렇다면 빠르게 가지 못하는 걸 느리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동작을 하는데, 느리다라는 건 어떤 동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느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너무 느리게 와 라고 했을 때 이 느리다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늘이다예요. 고무줄을 느린대요. 자, 고무줄을 길게 만드는 거. 원래의 형태보다 더 길이를 길게 하는 걸 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느리다는요, 원래 것보다, 본디보다, 원래 것보다 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길어지게 하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계속 느려서 짜장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계속 반죽을 길이를 길게 만드는 것을 느리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얘는 세트가 총 3개예요. 늘리다도 있어요. 늘리다는 뭔지 볼게요. 수축량을 더 늘린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양을 늘린다. 양을 늘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이다는 길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으면요. 늘리다라는 것은 양이나 부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리다는 넓이, 부피 따위를 커지게 하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먹는 양을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보다 먹는 양을 늘렸어. 요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맞아요. 양과 관련된 건 늘리다가 맞으니까 늘렸어.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두 쌍입니다. 다리다와 달이다를 볼게요. 자, 옷을 다린다. 여러분들 다림이 생각하시면 돼요. 옷을 다리면 옷에 있던 주름들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빳빳하게 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다는 다림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옷이나 천 같은 거에 주름을 펴다. 라는 게 다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다리미 같이 기억하시면 다리다는 모든 거에 주름을 펴주는 거구나.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이다는 약을 다린대요. 자, 엄마가 한약을 지어와서 약을 몇 날 며칠 다려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끓여가지고 아주 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다는요, 뭐냐면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라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다와 달이다도 역시나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기는 하나 완전 뜻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부터 조금씩 헷갈리는 단어들의 두 가지의 뜻을 다 확인하고 예시들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수업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다른 문장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들이에요. 그냥 막 다 이해했어 이러고 넘어가면 나중에 시험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교시에는 우리 요구했던 단어쌍들이 아직 좀 남았어요. 한 페이지 반 정도 남았는데요. 걔네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우리 헷갈릴 수 있는 단어, 일상 속에서 쓰지만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을 계속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는 2교시 수업에서 계속 수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